이렇게 봅시다. 31번 문제. 되고 있고 시작합시다. 자, 보니까 지금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를 나타내 보게 되면은 이렇게 y축이 존재할 거고 한 번 더 x축,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고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주어진 직선이 2x-y 플러스 2는 제로, 또 하나의 직선은 ax-y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두 직선이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 주어진 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교점이 될 거고, 이 교점에 해당한 좌표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 교점의 x좌표가 플러스 1이라고 지금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친절하게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 값이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활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누구부터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교점부터 파악하고 가도록 합시다. 이 주어진 점에 해당하는 x좌표가 플러스 1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를 나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그걸 내가 구할 수가 있거든. 현재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잠깐 k라고 놓도록 할게요. 교점의 좌표를. 근데 이 주어진 좌표는 이 직선도 지나고 아래쪽 직선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모르는 게 a랑 b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1,k를 넣게 되면 알 수 있는 관계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올라가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선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x에다가 1을 넣은 거고요, y좌표에 k를 넣어주고 플러스 2는 제로를 만들었을 때 k의 값은요 이렇게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가 1,4였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밑에 주어진 직선의 두 가지 정보를 알았어요. 1,k라고 하는 걸 지나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겠고, 동시에 y 절편이 5다라고 한 힌트를 이용하시면은 힌트가 두 개 있고요. 동시에 내가 모르는 게 두 개 있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지. 좀 더 힌트가 강력한 게 y 절편인 것 같아요. 바로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은 y는 ax 플러스 b 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결과가 y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b 값이 5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4를 지난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y 자리에 4를 넣어주고 x 자리에 1을 넣어주게 되면은 a가 될 거고 플러스 b 값까지 해서 a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었다. 자, a 값도 구할 수가 있고 b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거지. 이해가 됐나요? 자, 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질문 같은 게 있었나요? 딱히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그럼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오늘 유형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몇 개씩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보자. 34번부터 문제 읽어보니까 연립방정식의가 한 개다 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왼쪽의 상황이랑 같은 것 같아요.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는 제로 라고 한 직선이 있고,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3는 제로.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해가 하나밖에 없다, 같은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교점이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점의 무슨 좌표랑 똑같은 걸까? 이러한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교점에 이렇게 x좌표랑 y좌표랑 모두 하나하나가 x값, y값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점이 지금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프를 적당히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 같아요. 기역이라는 직선이 있고 니은이라는 직선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기역 직선 이렇게 생겨 있고, 그 다음 니은 직선은 사실 몰라요.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렇다면은 뭔가 이런 게 아니겠네. 교점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니은이 생겼다면은 절대 교점이 생길 수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교점이 없다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은 평행하게 되면 교점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반대로 평행한 게 아니라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라면 반드시 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충분해요. 얘는 그냥 기울기가 다르구나, 기울기 다르다, 이렇게만 말하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풀이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내가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들이 달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건 뭐냐면은,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런 식으로 y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함수로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그냥 방정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함수로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라고 하시면서 기울기만 발라내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만 주목을 하겠다라는 거죠. 기울기 다르다고 한 거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y로 정리해 보니까 a 플러스 6분의 분자의 모습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x. 사실 그 다음 건 필요가 없는데 일단 적어보게 되면은 a 플러스 6분의 분자에 해당하는 게 3이다 라고 쓸 수 있거든. 이렇게 라고 식을 쭉 적어봤을 때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 주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기울기가 달라야 돼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쌤, 기울기가 똑같으면은 예를 들어 기억이라고 하는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고 y 절편까지 똑같게 되면 교점 존재하잖아요 라고 말할 때 두 직선이 일치하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교점이 정확하게는 한 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안 되고 기울기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내가 볼 거는 얘랑 얘가 달라야 돼. 그게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개 다르다라고 식 쓰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다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6분의 이렇게 2a요 라고만 적어주면 충분한 거예요. 식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둘 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대각선끼리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4a라고 하는 결과는 달라야 돼요. 1 곱하기 a 플러스 6이니까 이런 모습과 다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a를 넘겨주게 되면 3a의 결과가 6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절대 2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울기가 다르다예요.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함수로 관측한 방식인 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었다.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풀었던 거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특수하다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교점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딱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는 해가 무수히 많다. 두 번째로는 해가 없다. 즉 교점이 무수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야기가 될 거고, 특수한 거. 두 번째로는 해가 없다. 즉 교점이 없다. 이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공부했을 때 어떻게 작성했었냐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건 뭐라 쓰지 우리는? 기억나요? x 개수와 x 개수 1 딱 가져오시고, 마찬가지로 y 개수랑 y 개수를 가져와 보니까 a 플러스 6분의 분자의 모습이 이렇게 2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으니까 주어져 있는 항수형의 b까지 이렇게 일치하는 거지. 다시 말해 모든 b가 일치한다라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게 되거든.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샘플로 이런 이야기 같아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 치고 2x 플러스 2y 플러스 2가 있다 치면은 내가 이런 걸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막상 보니까 얘랑 같은 직선 아닌가? 그쵸? 비율이 똑같죠? 1대1대1 1대1대1 비율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두 직선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직선이었어. 따라서 이 친구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 있다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생기기 때문에 교점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게 말하는 게 비율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같다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방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표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x라고 하는 거의 개수의 비요. 여기까지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정확하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 두 개의 b,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가 같다라면은 정확하게 기울기가 같아지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어디까지 같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y 절편까지 같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랑 y 절편이 같아지게 되면 정확하게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느낌입니까? 아까 봤었는데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두 직선이 이렇게 서로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y 절편 다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결론은 x 개수의 b와 y 개수의 b, 즉 기울기가 똑같은데 y 절편이 달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평행한 관계가 나오면서 두 직선이 교점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x 개수의 b, y 개수 b 여기까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고 y 절편 다르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이런 상황이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심플해요.
여기로 와서 2a분의 1이요.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 여기다 이렇게 2a분의 1. 그 다음 y계수의 b. a 플러스 6분의 분자의 모습이 2 라고 적으면 이게 두 개가 같으면은 기울기가 같다야. 근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건 뭐지? 교점이 한 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달라야 돼요. 기울기 다르니까 이것만 풀어주면 정답인 거지.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해보니까 4a라고 하는 결과와 a 플러스 6이 다르다 쓰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풀이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직접 함수를 y로 정리한 다음에 직접 기울기를 개별적으로 구해서 다르다고 푸는 게 좀 더 잘 와닿아요.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비율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냥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식으로 적어준 거니까 둘 다 알면 좋겠습니다. 둘 다. 좀 더 심플하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빠르게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36번 문제. 이제 개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풀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y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 한 번 더 a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a는 0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해가 없다고 합니다. 해가 없다라고 한 건 교점이 없다는 거고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뭐가 다르다? y절편 달라야 되고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거는 기울기가 일치해야 됩니다.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거는 y절편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으나 아까 우리가 이런 식의 풀이를 한 번, 두 번 봤기 때문에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은 x라고 하는 거에 개수 가져오고 또 가지고 왔어요. 얘랑 일치해야겠죠. 기울기가 일치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3이요. y 개수의 b.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의 b를 적고 나서 등호 체크하게 되면은 현재 기울기가 어때야 됩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같다가 맞아요. 근데 y절편 다른 거니까 이렇게 찍 그으셔야겠죠. 라고 해결하시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식을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a 제곱분의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우변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양쪽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처리하시고 대각선끼리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의 결과가 4가 나온 거니까 a라고 하는 건 현재까지 플러스 2도 가능하고요. 또는 a의 결과가 마이너스 2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마지막 체크하셔야지. y절편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점검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야. 마이너스 6분의 3이라고 하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a분의 1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중에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누가 안 되지?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2가 안 된다. 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능한 문제의 정답은 a가 2만 가능하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같고요. y절편 다르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평행한 상태에 대한 직선이었던 거죠. 이렇게.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것도 잠깐 볼까? 42번 문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연립방정식 x-2y 맨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 있고요. 한 번 더 a 플러스 ax 플러스 4y 까지의 결과가 b다. 근데 말하기를 해가 무수히 많다. 건유라? 아니, 건유리가 아니지. 유건아.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어떻다는 거죠? 기울기가 어떻고 또 y절편 어떻다는 거지?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다 같은 거지 지금 이렇게. 그래야 두 직선이 일치할 수 있는 거니까 쓸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넘기고 넘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를 넘겨도 b를 넘겨도 비율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계수의 b를 적고 y계수의 b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4분의 마이너스 2. 그런 다음 상수항의 b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5,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분의 5랑 b분의 마이너스 5랑 같은 거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은 거지. 따라서 기울기가 일치하고요. y절편도 일치하는 거니까 이 상태가 문제의 정답이에요. 해결해보자. a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러다 보니까 a의 결과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b분의 5. 따라서 양쪽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대각선끼리 곱해보니까 b의 결과가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값, b값 모두 구했는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이겁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한 건데 잠깐 스탑. 해석해보니까 이거네. 지금 y절편이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거든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점점점 내려가는 직선이 만들어져야겠네. 이런 모습으로. 그때 어딘가에는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래프랑 y축이랑 만난 게 양수 플러스 10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y축의 올바른 위치는 이런 장소에 계셔야 y절편이 양수가 나오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특수한 조건 만족하는 거 보러 가도록 할게요. 여기부터가 꽤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쌤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50번이고요. 근데 그 전에 47, 48, 50 세 개 한번 지금부터 쌤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칠판 지울 동안 문제 보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47번 문제. 읽어보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 제4사분면 위에 있을 때 라고 했고 m값의 범위를 구하자. 일단 써보자. 이런 직선이 있었고 x-y는 2.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점이 제4사분면. 교점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먼저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깔끔하게 전부 다 알고 있는 직선을 이쁘게 식을 정리해 보니까 y는 x-2라고 하는 직선이 만들어진 거니까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특수한 상태를 관찰하는 게 해법이 되겠죠. 모든 수학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으니까 항상 특수한 걸 먼저 중점적으로 관측합시다.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직선부터 나타내 보니까 기울기가 현재 양수고요. 그쵸? 그리고 y절편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더 아래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탑!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 기울기가 플러스 3라고 나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문제 풀 때랑 관련이 전혀 없거든요.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거랑 연관이 되어야 되냐면은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랑 같이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기울기 1이라고 하는 게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그대로 하나 증가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직각 이등변이 만들어지는 거지. 반대로 x가 1만큼 감소하면 y도 1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 길이랑 길이가 같은 거고 x축, y축은 90도니까 이 도형 자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자, 일단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이 y절편이 마이너스이고요. 동시에 x절편이 2가 돼야지. 그쵸? y절편 마이너스 2 바로 적을 수 있고 길이가 2칸이니까 길이가 2칸이다. 바로 작동할 수 있고 이 상태로 또 하나를 그릴 건데 사실 내가 잘 모르는 게 m값을 모르거든요. 저 직선 잠깐 이쁘게 식을 정리해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m. 아, 얘는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기울기 플러스 1은 한 칸 증가할 때 y도 한 칸 증가하는 건데 얘는 x가 한 칸 증가할 때 y가 한 칸 감소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 도형의 입장에선 마찬가지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기울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반드시 잘 떠올려 주시고요. 일단 문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자. 교점이 제4사분면 위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한 설명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아주 안타깝게 아슬아슬하게 제4사 분면에서 교점이 안 나온 걸 생각하자는 거야. 즉 문제 풀 때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뭔가 감소하고 있고 교점이 이런 장소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가능한 모습은 이렇게 생겨야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 두 직선의 교점이 지금 제4사분면이 맞는데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딜 지날 때가 될까? 이렇게 주어진 직선 자체가 점점 감소하시면서 이렇게 플러스 2,0을 지날 때 아주 아슬아슬하게 교점이 이렇게 2,0이 나와버리게 되면 얘는 지금 좌표 축에서 교점이 발생하는 건 제 몇 사 분면이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여기서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교점이 어떨 때 안 될까? 그대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타깝게 안 됐던 거는 x의 절편이 2,0일 때 안 됐었고 한 번 더 여기 지금 주어진 교점 좌표가 0, 마이너스이거든요. 얘랑 아주 아슬아슬하게 안 됐었어.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상황의 절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즉 이 파랑 색깔 직선이 2,0을 지났을 때 m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자 식을 정리할까요? 이거 다시 이쁘게 쓰자. 얘가 좀 더 이쁘지 않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합이 일정하거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게 이뻐요. 자 적어보자. x가 2가 나오고 y가 0이 나왔을 때 m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즉 m값이 2일 때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안 됐었어. 한 번 더. 얘도 볼까요? 0, 마이너스를 지날 때 막상 적어보니까 0, 마이너스 2니까 m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m값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자. 그럼 되는 게 언제야라고 말하면 이제 지금부터 되는 거 생각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이 m값의 역할이 누구였냐면 얘는 y절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m값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y절편이 m값인데 얘가 올라가도 괜찮아요. 올라가도 괜찮은데 어디부터 안 되냐면 정확하게 이 m값 2였죠. 여기 2가 됐을 때부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점점 m값이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2가 딱 됐을 때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괜찮을까 생각할 때 여기까지 안 되고 여기까지 안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는 전부 다 가능했었던 거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2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고 등호는 당연히 안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마이너스 1일 때 안 됐고 플러스 1일 때 안 됐었던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이런 거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건 뭐였을까? 두 번째로 보는 건 내가 모르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내가 정확히 모르는 직선을 막상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까비 아슬아슬하게 안 됐네? 아슬아슬하게 안 됐네 라고 하는 이 특수한 경계를 확인해야 돼요. 가능 여기서 안 되는 거니까 또 가능 안 된다. 그래서 이 경계값 찾아가는 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가보도록 합시다. 한 번 더. 48번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보게 되면은 좌표 평면 위에 1,3, 2,i가 있고 y는 ax가 선분과 만난다. 일단은 오케이. A 값의 범위를 구해 볼게요. 자, 동일한 아이디어예요. 일단 확실한 것부터 생각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y는 ax 라고 하는 이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나는 게 가장 특수한 상태냐면 얘는 0,0이라고 하는 0,0 원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다만 a가 기울기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a라고 하는 기울기니까 오케이.
이 기울기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안 만날 수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갈 때 이상한 고민하지 말라고. 아, 뭔가 이러면 안 만나겠다. 뭔가 이러면 만나겠다. 이러다가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막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좀 심플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경계를 딱 잡아주는 게 핵심이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질러버리게 되면은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게 될 거고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B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지 않을까? 이 직선부터 만나는 거야. 얘보다 기울어진 정도가 점점 더 기울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A라고 하는 점을 지날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점이 잡힌 거야. A랑 B를 지날 때가 바로 A라고 하는 거의 경계야. 이번에는 직선이 A를 지나도 되고 B를 지나도 돼요. 교점이 발생하는 거니까. 선분 A, B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도 여전히 지나는 게 맞기 때문에 가능하고 가능해요.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작아지는 순간 안 만나는 거야.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는 순간 안 만나는 거니까 경계를 구해주게 되면 심플해졌죠. 이 좌표가 아까 2,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대입해보니까 사실 대입할 필요가 없죠. X 증가량 2칸, Y 증가량 2칸이니까 직각 이등변인의 A값 1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면 직접 Y자리 1을 넣고 우리가 X자리 1을 넣어보더라도 여전히 A라고 한 건 1이 나와요. 당연하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자, A값 1이라고 한 게 하나의 후보가 된 거니까 일단 적어놓자. A가 1일 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이 좌표가 1,3이었나? 라고 했을 때 X 증가량 1칸, Y 증가량 3칸이니까 바로 A가 3이구나를 풀어도 괜찮고 직접 대입해도 괜찮아요. Y좌표가 3이고요. X좌표가 1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A라고 한 게 3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정답은 만나기 위해서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바로 선분 A, B랑 만난다라고 하는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넘어가서 한 번 더 5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이차함수가 아니었구나. 그냥 직선이었네. ax 플러스 1. 잘 기억하자. 50번 문제.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공통수학 2를 배울 거야. 그때 이 문제가 한 번 더 나와요. 고등학교 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얘를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 ax 플러스 1이란 직선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점 A, B를 보니까 이은 선분과 만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풀어줄 거예요. 두 가지.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일단 바로 진행합시다. 아까랑 좀 여러분이 순서를 기억해 보게 되면은 처음에 모르겠어. y는 ax라고 하는 직선 뭔지 모르죠. a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특수한 건 뭐냐면은 이 직선은 A라고 하는 기울기랑 관련 없이 무조건 0,0을 지나는 직선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였죠. 0,0을 반드시 지나는데 A랑 B랑 이어준 선분이랑 만나기 위해서는 그 경계가 B를 지날 때랑 A를 지날 때였어.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은 문제에 주어진 직선의 이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항상 지날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돌아와서 이 가만 보니까 이 직선은 반드시 몇 컴마 몇을 항상 지날까? A랑 관련 없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정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정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A 값에 뭘 대입해도 항상 지나는 점. 아까도 0,0이라고 한 게 A 값이랑 관련 없이 무조건 지나는 거였죠. 이게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정점이야.
이게 정점이라고 하는 게 동점과 상대적인 의미로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는 건데 그 정점을 구하는 아이디어죠.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정점 구할 줄 안다. 모르겠어.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그 정점을 구하는 방식, 말보다는 그리고 쌤 학원 이름도 수학의 정점이잖아요. 그런 정점은 아니에요. 내가 말한 정점은 이 정점이 뭐냐면은 구하는 방식이에요. 항등식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배웠을 때 얘가 바로 정확하게 A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거든. 그래서 이 항등식의 해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좀 과하게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A랑 관련이 있는 거랑 관련 없는 거랑 적은 다음에 는영까지 만들어 볼까 해요. 할 수 있거든요. Y만 이렇게 스르륵 넘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A랑 관련 있는 게 X밖에 없었고 자 Y가 넘어왔으니까 1-Y라고 써버리면 되겠네? 라고 먼저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냥 Y라는 것만 슥 이양된 모습인 거니까 다를 게 없어요. 이해하시죠? 자 이때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넣더라도 항상 0이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정확하게 논리관계 한번 이용하자. 논리관계. 잘 따라와봐. 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했으니까 0은 몇 차야? 라고 할 때 몇 차가 아니라 0은 상수야. 0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주어져 있는 거는 1차식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차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살아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건 x에 대한 1차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a는 상수지만 이게 x가 살아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는 x 값이 이렇게 0이 나와줘야 돼. 이유를 다시 말하지만 이거 상수항이야.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했으니까 상수항 나오려면은 이게 사라져야지. 사라지려면 a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사라지려면 x가 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y도 상수항으로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1-y라는 이 상수항 부분 자체가 0이 나와줘야 돼요. 해서 알 수 있는 건 y의 결과가 1이었구나를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x가 0이면은 돌아와서 여기 뭔가 막 대입될 거야. a 자리에 뭐 1, 2, 3, 4, 5, 6,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막 대입될 텐데 그때 x가 0이면 A 자리 뭔가 들어가지만 x가 0이면 이만큼이 날아가 버리고 y가 1밖에 안 남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점이 몇 컴마 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0,1이 바로 정점이야. 구하는 해법으로는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쭉 A랑 관련 있는 거, 없는 걸로 구분 지으신 다음에 각각의 괄호가 0이다 라고 한 논리관계를 이용하면은 괄호가 0이니까 x가 0인 거고 괄호가 0인 거니까 y가 1인 거다 라고 해서 0,1이라고 한 게 정점이다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까지 이해했으면 지금부터 0,1을 체크합시다. 이 주어진 장소가 바로 정점이에요. 0,1이요. 이 점을 지나면서 선분 A랑 B랑 만난대요.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것까지 봐야죠.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거. 어디부터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얘랑 만나는 게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가능하죠. 또 언제까지 가능할까? 여기랑 두 개를 이어주게 되면은 이런 모습도 좀 어긋났지만 이런 점이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진 직선보다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이 기울기가 점점 작아야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울기가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게 x축 기준이야. 봤을 때 두 가지 색깔을 구분하자. 보라 색깔 직선과 이렇게 주황 색깔 직선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누가 더 기울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스키장을 가도 알 수 있어요. 얘가 더 경사가 크다라고 말하지 않나? 기울어진 정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각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각을 측정할 때 더 많이 기울어진 걸 기울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건데 얘가 점점 더 이렇게 누워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만날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충분한 거지. 그래서 각각의 기울기만 딱 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0,1부터 시작해서 3,7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를 그 기울기를 구해줄 거고 그 다음 0,1부터 시작해서 2,0까지에 대해서 기울기를 각각 구해줄 거야. 이게 점 B였고 점 A였으니까 각각 기울기를 구하자. 근데 기울기 구할 때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기울기 구할 때? 세로 쓰기 기억나요?
3,7이 있고요. 0,1이 있고 이렇게 빼주면 기울기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3분의 6이라서 2라고 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뭐 쓸 때 어디부터 써야 돼 할 때 막 상관이 없어요. 0,1, 2,0 적어도 돼. 난 양수가 좋은 거니까 2,0, 0,1 적어준 다음에 뺀 다음에 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보니까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고 증가하고 있는 직선 기울기가 2였다 보니까 일단 체크하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기울기 A 값이.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데 등호 체크하러 갈까? 등호 되나 안 되나? 이 점을 지날 때 가능하고 이 점을 지날 때도 여전히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둘 다 등호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문제의 정답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은 여러분들 필기하도록 합시다. 지금 세 점이 주어졌는데 2,4, 3, 마이너스 1, 그 다음 5,6, 즉 제1사분면과 제4사분면 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주어진 점들을 보니까. 이게 Y축이고요. 그 다음 대략적으로 이렇게 X축. 주어진 점들이 제1사분면, 제4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2,4라고 하는 거에 점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이 장수에다가 A라고 적고요. 2,4라고 써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5,6도 있다고 하면 더 위에 있네 이렇게. 너무 위쪽에 점을 잡아놨다 그러면은 지금 5,6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략 아래쪽에다가 한 이 장소에다가 2,4를 적을 거고 그 다음 C좌표 5,6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장소에 5,6도 있을 거고 그 다음 3,-1이라고 이런 장소에 점 B가 있나 봐요. 됐다. 이때 이 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는 모습과 만난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일단 그림 그리기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직선 Y는 AX-2 됐다. 이 직선이 어쨌든 삼각형이랑 만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잘 보면은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거든요. 즉 여기 지금 주어진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아래쪽에 있겠죠. 잠깐 우리가 이 직선에 해당하는 정점을 구해주게 되면은 잘 구하셨나요?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나왔지? 이렇게 다들 0, 마이너스 2가 나왔나요? 안 나왔으면 여기부터 문제가 오류가 있었을 거야. 나왔어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렇지 않나? 잘 안 된 분은 한 줄만 좀 부연 설명으로 적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 빠르게 적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직선부터 이쁘게 고쳤어야겠죠? ax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이쁘게 적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2 플러스 y는 제로 y가 넘어 모습이 되는 거니까 즉 a 값에 관계없는 거니까 x좌표가 0이 나와야 되고 그 뒤에 있는 괄호 또한 0이 나오는 거니까 x가 0이고요. 괄호가 0이니까 y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죠. 여기까지가 정점이야. 아주 중요한 점이었기 때문에 한번 색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마이너스 2 해서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점에 해당하는 게 정점이에요. 즉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0, 마이너스 2가 된 건데 이때 이 삼각형이랑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만나는 걸 경계 잡을 때 또 아무렇게나 긋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거 맞는데 그런 거 말고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그 경계값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가능한 모습 이렇게 점 B를 지날 때가 일단 첫 번째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 더 극단적으로 가서 여기를 지날 때라고 한 건 경계가 아니죠. 더 커져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요 A라고 한 좌표를 찍어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울기만 구하면 충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정점 0, 마이너스 2부터 좀 A라고 한 점 2,4까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봐야 되고 한 번 더 0,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3, 마이너스 1까지의 각각의 기울기만 구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주어진 기울기보단 커야겠고 여기 주어진 기울기보단 작으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같아도 괜찮아. 일단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바로 구해주게 되면은 좌표 쓸 때 상관없다 그랬죠. 예를 들어 2,4를 딱 적어주시고 0, 마이너스 1 쓴 다음에 빼주면 충분한 거니까 이때 기울기를 구하면 2분의 6이 나오나요? 따라서
3이 바로 기울기가 된다는 거고 아래쪽에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3,-1이고 0,-1을 이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정리하니까 3분의 얼마 나와요? 3분의 1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정답 얘보단 더 기울어야 되고 얘보다 작아야 되고 같아도 괜찮은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기울기가 A였나요?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M과 N이 나온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N을 해주게 되면 정답은 플러스 1이 나와야겠지 이렇게. 어디가 잘못했나 체크해 보시고 정정합시다. 기울기를 잘못 구했어요. 일반적인 모습은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쌤은 식만 적었어요. 식 적어놓고 이렇게 두 그래프랑 y축까지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0이다 라고 지금 주어진 상태예요. 일단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모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그림을 참고해 보니 A가 음수인가 봐. 일단 우리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사실 다 그려보게 되면은 y축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 이 정도.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7이에요. 이 장소에 마이너스 7이 있다 잠깐 적어 볼 거고 이 좌표가 그 다음 밑에 거 y절편이 3이라고 했으니까 3도 적어주도록 할게요. y절편 그 다음에 얘부터 기울기가 양수죠. 기울기 양수니까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너스 7이 여기 있고요. 지금 또 하나 보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조금 잠깐 참고를 해야겠네요. 그래야 문제를 똑바로 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삐딱해지긴 했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 그때 말하기를 y축까지 같이 내가 그것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도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 있는 파랑 색깔 삼각형에 대한 넓이가 문제에서 20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생각을 잘 해보자.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이제 보니까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위에가 3이고 밑에가 마이너스 7이야. 총 몇 칸이야? 라고 말하면 위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0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내가 얘를 밑변이라 보는 거야. 밑변. 그럼 높이라고 한 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높이는 이 주어진 장소에서 쭉 내려와서 이 장소가 높이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보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10이었고 높이가 얼마냐면은 노란 색깔 길이 모르니까 잠깐 높이라고 적어 놓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러네. 얘랑 얘네 약분하면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즉 높이가 얼마였다? 4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노란 색깔 길이가 쌤은 길이라고 했어. 길이가 4예요. 길이가. 그러면 잘 대답해봐. 이 점에 해당하는 무슨 좌표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노란 색깔의 길이가 4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그렇지. 4칸 왼쪽 간 거니까 마이너스 4요. x좌표가 마이너스 4였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y좌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선에 대입하면 돼요. 내가 모르고요. 알아요. 알고 있는 직선에 대입해서 완벽하게 값을 알아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직선이 y는 2분의 1x 더하기 3이었잖아. 그 장소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한 거니까 그대로 대입할까요?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이런 결과 나오나? 플러스 1이요. 따라서 교점의 y좌표가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근데 이 점을 누구도 지나는 거지? 이 점은 아래쪽에 있는 직선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x-7 그 관계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y좌표에 1 대입해 준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7 적어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4a의 결과가 값이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즉 a의 값이 마이너스 2였다 라고 정답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고 싶으면 꽤나 있지만 조금 참고 57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이요. 문제 한번 저거 확인해 보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3 한 번 더 x 마이너스 y는 0 그 다음에 y 플러스 5는 0 자, 쌤이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쌤 지금부터 되도록이면은 x축과 y축을 안 그리고 싶거든. 그릴수록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쁘게 식만 좀 정리해 놓고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우리가 이쁘게 식을 정리한다는 건 1차 함수로 정리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한 번 더 두 번째 것도 식을 정리해 보니까 y는 x예요. 스탑. 얘는 너무너무 그리기 좋은 거 아닌가? 기울기가 1이니까 뭔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떠올라요. 그 다음 밑에 거 식 정리하니까 그냥 5만 넘어가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5는 세로선이에요? 가로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5는 세로선, 가로선? 가로선이죠? 가로선. 인지한 상태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래프는 되도록이면 x축, y축은 불필요해요. 필요할 때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위에 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감소하나 봐. 그랬어요, 감소하게. 그 다음에 증가하나 봐. y는 x. 점점 증가하는 거고 기울기 일자리 그려놨어요. 일단 헷갈릴까봐 적어주게 되면 적었고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다 적었어. 적었는데 이런 이 친구를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가로선이 맞거든요. 이 가로선이 아래쪽에 있나 위쪽에 있나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장소가 몇 컴마 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 알아야. 예를 들어 y좌표가 3이라고 치면 얘가 3이면은 마이너스 5는 아래쪽 8칸 밑에 있겠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주어진 좌표는 더 아래쪽에 있겠지.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면 그 위에 5칸 올라가서 가로선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좌표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야. 자,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뭐 할까? 연립하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연립해 주니까 y가 x였고요. y가 그 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즉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y를 구할 때 대입하는 게 아니라 x랑 y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생각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 가로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아래쪽에다 그리는 거 아래쪽에 쓱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y는 마이너스 5였던 거지.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내려가야겠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4칸 내려가서 y가 마이너스 5 라고 그림을 그렸다면 이 상태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충분한 거야. 잠깐 멈추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여러분들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만큼 보라 색깔이 높이가 될 텐데 높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니까 높이 4 나오는 거 맞아요? 난 넓이만 알면 되니까 높이 알았고요. 밑변만 알면 되겠다. 그쵸? 밑변. 그래서 다시 한번 좌표 확인하려고 하자. 이건 너무 구하기 쉽다. 이 좌표요. 이 좌표는 y좌표가 언제나 5,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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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y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그대로 y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었더니 x좌표도 마이너스 5고 y좌표도 마이너스 5예요. 인정했고 그 다음 여기 주어진 좌표는 조금 불편하지만 구할 수는 있어요. y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y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거야. 따라서 y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어보니까 x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마이너스 2x를 넘겨주게 되면은 2x는 2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2x는 플러스 2, x좌표가 플러스 1이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좌표가 플러스 1, 마이너스 5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 y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즉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x좌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걸로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밑변 길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가 마이너스 5였고 x좌표가 플러스 1이니까 이 사이의 간격만 보면 되겠는데 몇 칸? 6칸인가요? 6이라고 적어줘서 삼각형의 넓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6이고 높이가 4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서 넓이를 구해보니까 12가 나오더라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길이에요. 어떤 좌표를 적었을 때 예를 들어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B가 있다 쳤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y좌표가 똑같네?
y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아니야, 그거 버려. 이 상태에 y는 b라고 한 게 있다 쳤을 때 예를 들어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이 장소 a가 있다 치고 이 장소 c가 있다 치면은 이만큼의 길이 물어보는 거니까 c에서 a를 빼주면 되겠지. 물론 지금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c-a라 쓰면 되는 거야. 길이 구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 해서 57번 문제 필기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59, 62 두 개 보도록 할게요. 59번 문제부터. 문제 읽어보니까 y는 3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지금 위에 또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정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 상태가 y축이고요. 그 다음에 x축. 실제로 쌤 마음은 x축과 y축을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일단 y는 3x라고 하는 직선 이렇게 있나 봐요. 기울기가 양수고 0,0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약간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y절편에 15가 저 위에 있나 봐요. 저 위에. 자,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플러스 3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참고. 레퍼런스.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mx라는 직선과 vs y는 마이너스 mx 이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은 서로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거든요. 기울기 부호가. 그럴 때 접혀 있다는 이야기야.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은 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면 돼요.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하나 샘플을 잡고 설명드리게 되면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의 y는 mx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x가 한 칸 증가했을 때 이렇게 m만큼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x가 1만큼 커질 때 y는 m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는 뭐겠어요? 내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1만큼 진행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되었을 때 y가 1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건 기울기가 서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뭔가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예요. 좀 모습이 이상하네. 이렇게 감소한 거, 증가한 거, 증가한 거, 증가한 거 비율이 똑같거든요. 1만큼 증가할 때 n만큼 증가한 거고 1만큼 감소할 때 n만큼 증가한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이 좌우가 서로가 대칭돼 있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적으면은 같아지게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대칭이요, 대칭.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은 대칭되어 있다. 그러니까 접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기 기울기가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들은 접을 수 있다야. 여기 주어진 이 점 보이시나? 이거를 쭉 선이 있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거를 접으면 완벽하게 같아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 문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어떤 점들이 있어요. 하나의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고 내려와서 또 다른 점이 있고 내리고 와서 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도형의 이름이 정사각형이다 라고 나한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정사각형. 이렇게만 표현 한번 해보자. 정사각형이라고. 그때 그 정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에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자. 저 정사각형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식을 세우면 참 좋을까 싶은 건데 정사각형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걸 할 거야. 좌표를 모르거든. 우리끼리 이 주어진 장소에 뭐 책에 나와 있는 A라고 돼 있고 B라고 돼 있고 C랑 D라고 나와 있는 건데 쌤 생각에 그렇거든요. A라고 하는 점이든 D라고 하는 점이든 제일 좋은 건 이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이 주어진 점에 해당한 좌표를 미지수로 놓으면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보여줄게요. 지금부터 점 A의 좌표를 깔끔하게 한번 식을 작성해 봅시다. 일로 와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좌표를 별도로 적어보게 되면 모르니까 미지수를 놔야죠. 뭐 A란 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겠네. A, 3A라고 적으면 충분할까요? A를 대입할 때 Y좌표가 3A가 나오는 거니까 스탑. 그러면 동시에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내가 적어보니까 얘랑 얘랑은 지금 90도, 90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온 거라서 X좌표가 A고 Y좌표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은 X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점 D의 좌표가 아주 스페셜한 건데 점 D는
A랑 D랑 무슨 관계일까? 뭐가 똑같아요? Y좌표가 동일한 걸로 보이세요? 올라간 양이 똑같은 거니까 이 길이랑 길이 같다는 거는 Y좌표가 완벽하게 같아야 돼요. Y좌표가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 D에 X좌표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Y좌표가 3A가 나왔대. 근데 X좌표가 뭐야? 라고 말하면 몰라요. 모르니까 잠깐 K라고 놓고 내가 마음대로 놓은 K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대로 이 직선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Y 자리에 3A를 넣고요. X 자리에다가 K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이걸 풀어주면 K를 A에 대해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랑 자리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리 바꿔주게 되면 일로 와서 3K의 결과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즉 K라고 내 마음대로 세팅했던 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였던 거야. 오케이. 좌표가 나오게 됐네. 그래서 실제로 점 D에 해당하는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A에 더하기 5, 3A라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스탑.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Y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요.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야. 동일선상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X좌표부터 이 좌표까지 에 대한 간격이 바로 정사각형의 길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만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돼요. 길이가 얼마인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A부터 D까지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표현할 수 있더라.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고 하는 거에서 빼주면 돼요. A라고 하는 모습을.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모습. 사실 정사각형이니까 길이랑 길이가 어때야 될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잠깐 보니까 AB라고 하는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는 점 A의 무슨 좌표랑 똑같지? 점 A의 Y좌표랑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거 실제로 이제 기름 망치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3A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고 A부터 D까지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주게 되면은 두 개가 정사각형이라 길이가 같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지. 그래서 다시 말해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랑 같아야겠네 라고 하시면서 식 정리하자. 5A는 5가 나오고 그래서 A의 결과가 플러스 1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길이가 얼마였던 거야? A가 1이었던 거니까 3이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3이었던 거라서 결론적으로 가로 세로랑 곱해주니까 3의 제곱. 정답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3의 제곱이니까 9라고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할 시간 조금 이따 줄 거고 바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문제인데 두 개를 풀어야겠다. 60번 문제도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결의 문제인 거니까 mx가 2x-y 플러스 12를 2등분한다. 이 직선이 있고 동시에 좌표축이요.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삼각형인데 어떤 직선이 주어진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누구냐면은 2등분 선이에요.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이다. 자, 상황을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 양수네.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왼쪽 제2사분면과 제3사분면만 크게 그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울기 양수가 될 거고 y절편 양수니까 12가 y절편인가요? 기울기는 뭐씩 쓸까? y는 2x 플러스 12니까 기울기 양수라서 여기 절편 자체가 x절편은 y에 0을 넣으면 x절편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것도 파악이 가능하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런 그림 그렸고 이제 특수한 걸 보니까 이 친구는 정점이 어떻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0,0을 지나는 걸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길 무조건 지나가는 건데 넓이를 2등분한대요.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2등분한다고 했는데 일단 크게 좀 볼까? 여기 나와 있는 보라 색깔에 해당한 삼각형 넓이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자.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길이는 마이너스 6이 아니라 플러스 6이요. 높이는 12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따라서 66에 36이 전체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건데 어떤 직선이 있어요.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스르륵 내려와서 넓이를 뭐 하셨다고 했냐면 넓이를 반으로 나눴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전체 넓이가 36이니까 여기 넓이가 18이 나오고 18이 나온 것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추론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주어진 좌표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간단하게 보면 이게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일단 심플하게 배운 내용만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자. 여기 주어진 삼각형 넓이를 내가 이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여기 주어진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보여줄 거예요. 일단 답부터 내자. 먼저 할래? 여기 먼저 할래? 아래쪽 위쪽 골라보세요. 상관없으니까. 아래쪽부터 볼게요. 자, 대답을 잘 해봅시다. 우리 알고 있는 게 여기 주어져 있는 길이를 내가 밑변으로 본다면 밑변 길이가 얼마야? 길이? 이만큼의 길이는 6이죠? 6. 6칸이야. 넓이가 18이 나왔대. 그럼 자연스럽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진행해 주게 되면은 높이가 18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넓이가 18이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높이가 얼마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6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높이가 6이었는데 그 말은 즉 이렇게 스르륵 내려와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길이가 6이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길이 6이요. 다 된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좌표가 6이라고 한 건 이 점에 해당하는 무슨 좌표가 y좌표가 6이라고 내가 지금 구한 거지. 이만큼의 길이가 6이라고 한 거니까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오른쪽에 주어진 삼각형 입장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지? 12예요.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를 다시 한번 이 빨강 색깔 부분 보이시죠? 얘를 내가 높이라 볼 수 있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야. 이게 밑변이고 높이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씩 써보자. 이제 지우진 않을게요. 한 번 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12라고 본 거고 높이를 처리해 보니까 넓이가 18이 나왔다. 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6 될 거고 6, 3, 18이니까 높이가 얼마야? 3이야. 즉 높이가 3이니까 여기에 길이가 3이야. 길이가 3이요. 길이가 3이래. 그럼 다시 말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이 좌표는 왼쪽으로 몇 칸 가고 3칸 가고 올라간 게 6칸이라는 거 아니겠어? 왼쪽으로 3칸 올라간 거 6이니까 왼쪽으로 3칸 올라간 거 6. 따라서 좌표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직선의 m이라고 한 건 기울기였거든요. 왼쪽으로 3칸 올라가는 거 6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6. 즉 마이너스 2가 문제에 대한 정답이었다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냅다 대입해도 괜찮아. y에 6,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정답을 내도 괜찮고 근데 어차피 m값은 기울기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2학년 2학기 과정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2학년 2학기 과정이 도형이란 말이야. 도형.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다. 이런 거. 어떤 삼각형이 있고요. 어떤 선이 이렇게 쑥 그었을 때 이 넓이와 넓이가 같아진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아이디어. 잘 보면 넓이가 똑같아진다는 거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여기 주어진 길이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건 하지 말자 우리가. 해봤자 어차피 2학년 2학기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요것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이 책은 그 설명을 했네. 나쁜 책이. 안 됩니다. 저 친구가 교재 해설 보시면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저런 걸 우리가 배우질 않는데 이 선 자체가 넓이를 반으로 갈랐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길이와 길이가 같대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구했는데 그거는 중학교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 점과 점의 중점 구하는 거 우리 교육 과정이 아닌 거니까 해설지 풀이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실 때 해설지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건 쌤한테 질문을 합시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쌤은 다음 문제 쓰고 있을게요.
y는 2라고 하는 가로선,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이 있는데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어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에 대한 정점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0,0이 바로 정점이었던 거니까 글쓰기가 이상하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겨있는 y축이 있겠고 x축이 있어요. 전부 다 증가하는 직선이다 보니까 제1사분면에서 모든 역사가 펼쳐질 것 같아요.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있겠고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y는 x를 합시다. 기준 직각 2등급 삼각형의 작도가 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린 거고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은 얘보다 기울기가 절반이야. 따라서 더 천천히 증가하는 직선이 있었겠지. y는 2분의 1x요. 됐다. 이 상태에서 y는 2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가로선인데요. 그 가로선이라고 하는 건 심플하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런 직선, 그러니까 y는 2예요. 물론 더 그려지겠지. 왼쪽도 이렇게 이만큼만 그려놓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 전체라고 하는 부분의 넓이가 있을 텐데 그 넓이를 반으로 가르는 직선이 있대. y는 mx가 반으로 가른다고 했는데 일단 잘 모르겠고 전체 넓이를 구하기 위해 0,0이 있고요. 이 좌표도 구할 수가 있고 좌표도 구할 수가 있다. 천천히 말해 볼게요. 할 수 있다. 우리 이 좌표부터 몇 컴마 몇이라 말할 수 있지? y좌표가 2잖아. 몇 컴마 몇? y좌표가 2고 y좌표가 2니까 x좌표가 2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한 번 더. 이 점에 y좌표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라고 적어놓고 y가 2면 x가 얼마? 네, 4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 여기 지금 주어진 길이가 어떻다는 걸까? 길이가 2부터 4까지 늘어난 거니까 길이가 2였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스탑!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인데 높이가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 높이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시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 어디서 측정하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높이가 항상 얼마니까 높이는 2라고 주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2고 밑변이 2가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의 전체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밑변도 높이도 둘 다 2였던 거니까 넓이가 2였던 거야. 전체 넓이가 2야. 자, 그런데 어떤 직선이 넓이를 반으로 가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데 어떻게 생겼을까 보니까 반을 갈라주려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y는 mx를 합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왼쪽 삼각형이든 오른쪽 삼각형이든 둘 다 높이가 똑같지 않나요? 높이가? 그러니까 즉 그림을 조금만 망쳐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노란 색깔 삼각형이요. 그 삼각형이랑 한 번 더 오른쪽에 주어진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형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보니까 두 삼각형의 둘 다 높이가 2예요. 높이가 2. 근데 우리가 넓이를 결정하는 거는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건데 높이가 똑같대요. 그러면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도 어때야 돼요? 같아져야 돼. 이렇게. 아, 그렇구나. 밑변이 같다고 한 거니까 두 개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삼각형 넓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럼 각각 길이가 1이 되고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됐으면은 여기 주어진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을까? 2에서 한 칸 증가한 거고 다시 한 칸 증가해서 4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즉 여기 주어진 점의 좌표는요 2에서 한 칸 증가하는 거니까 3 돼야 되고 y좌표는 그대로 2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3,2였던 거야. 다시 말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mx였으니까 y 자리에 2를 넣고요 x 자리에 3만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m 값의 값은 3분의 2였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돌아서 리뷰 한번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가르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었대. 이 직선의 넓이를 반으로 가르려면은 길이가 서로가 같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이 장소가 x좌표가 2였고 x좌표가 4였으니까 이 x좌표는 3이 될 수밖에. 한 칸 한 칸 증가한 거니까. 근데 전부 다 동일선상에 있었던 거니까 이 동일선상이라는 게 y가 2였던 거니까 이 좌표가 3,2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장소가 0,0이었던 거니까 x 증가량 3칸, y 증가량 2칸, 3칸분의 2칸이니까 3분의 2가 기울기가 될 수밖에 라고 풀어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풀고 63번 문제까지 풀고 나서 차라리 필기를 할까요? 잠깐 하고 있자. 쌤 여기다가 문제 좀 쓰고 있을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봅시다. 문제 주어진 2분의 1 x 플러스 1이란 직선이 있고요. x좌표가 2랑 6이 있는데 여기 나와 이 세로선들 같은 경우에는 y축과 평행한 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90도, 90도가 만들어줘야죠. y축과 평행한 선들인 거니까.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사각형 넓이를 2등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단 잘 보니까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한 거는 이러한 직각 사다리꼴이거든. 그 넓이를 반으로 갈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걸 보여줄 건데 사실 직각 사다리꼴 넓이의 원리는 좀 보고 갑시다. 얘도 레퍼런스. 이따 같이 필기해서 얘도 반드시 중요한 내용인 거니까 이거 너무 대충 하면 안 되고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공식 잘 알고 있잖아. 초등학교 때 배우고 온 거 아닌가?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이랑 윗변이랑 더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 한다 배웠죠? 그 원리가 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사다리꼴 맞습니까? 맞죠?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주어진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잠깐 일단 처음에는 숫자로 해놓고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 숫자에 1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 주어진 길이가 5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연장선을 그려서 잘라 붙일 거야. 어떤 연장선이냐면은 여기에 착한 사람만 보이는 연장선이 막 이렇게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다가 방금 뭐라면 가운데라고 해서 가운데 1과 5의 가운데라고 했는데 선 좀 내려봤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장소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봤거든요. 왜 그렸냐면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쌤은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색칠된 장소에 대한 넓이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올까 해요. 가지고 오니까 여기가 메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가 메워지는 순간 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초록 색깔 부분 넓이가 어디랑 같아질 수밖에 없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사각형 넓이가 돼버리는 거야. 해서 만약에 이 주어진 길이가 만약에 2였다고 잠깐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어진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색깔 쓰자. 됐다.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말하면은 얘가 1이었고 얘가 5였으니까 1과 5의 평균이거든요. 다시 이만큼이 1이었고 이만큼이 5였으면은 1과 5의 평균이야. 가운데니까. 왜냐면은 이것 자체가 직선이었거든. 직선이니까 1과 5의 가운데 평균만 구하시면 돼요. 평균은 1과 5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되겠네. 얼마지? 2분의 3인가요? 2분의 6? 그러니까 3 나오겠네. 3. 그래서 넓이가 2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바꿔줘야 돼.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길이는요. 이 길이야. 이 파란 색깔 길이요. 따라서 이것과 이거의 평균을 가져오시면 그대로 길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굳이 쌤이 지금부터 얘를 문자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네. 문자로 바꿔보니까
여기 A라고 하고요, B라고 하고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필기할 수 있어야 돼. 넓이 구할 때 사실 이 파란 색깔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평균이니까 2분의 B 더하기 C예요. 그래서 이 넓이를 가져와 보니까 2분의 1에 B 더하기 C 곱하기 마지막 A요. 얘가 말한 게 어딘지 알겠어요? 이 친구가 말한 길이가 바로 이만큼이야. 세로 곱하기 가로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고 높이를 곱하세요라는 원리가 바로 잘라 붙이는 거였어. 이해가 되셨나? 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난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 바로 구한단 말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로. 보여줄까? 잠깐 여러분 이 좌표 좀 적어보자. 좌표 2, 이제 여기 필기 있다가 하고 좌표 적어보니까 2, 얼마죠? 그치, 2,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x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이요. 그냥 이만큼의 이 좌표도 확인해 보니까 이 좌표는 6, x에 6 좀 대입할까? 3 더하기 1 나오나요?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y좌표가 요놈에 해당하는 길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y좌표가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4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2랑 4의 평균이 얼마라고요? 3이야. 그러다 보니 오케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 주어진 길이가 3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의 길이는 4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냐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만 알면 돼요. 4, 32예요. 그래서 4, 3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시면 12였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4, 32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점이 있어. 이 주어진 장소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사다리꼴 넓이를 반으로 갈랐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디를 지나야 반으로 갈라질까라고 할 때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지나시면 큰일 납니다. 스르륵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넓이가 작고 크니까 이 등분은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략 모습 자체가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넓이가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넓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저 모습은 조금 진한 색이 있으려나? 넓이가 한 장소가 6이거든요. 얘가 6이 나오고 6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하게 이 주어진 이 사각형의 넓이가 6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러한 삼각형 넓이가 6이라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이 불편해.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결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빨간 색깔 부분 보이죠? 요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면 그게 이거의 절반인 6이야 라고 쓰겠다는 거야. 글씨가 보이려나? 6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지? 4야. 를 밑변으로 보자.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높이라고 하는 모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높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상 식을 적어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까지가 얼마입니까? 이거의 절반인 6이었던 거야. 이렇게. 식 정리하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2 될 거고 약분하니까 3 되는 거 보이나?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3이었던 거지. 생각. 여기에 간격이 얼마로? 간격이 3이야. 간격이 3. 에이, 써야겠어. 간격이 3인 거니까 이 장소가 6이었거든요. 이 라인이, 이만큼의 라인이 6이었어. 1로 내가 3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즉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지금 주어진 장소에 해당하는 건 6에서 3만큼 연축한 거 맞죠? 따라서 x좌표가 얼마냐면 3이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x좌표 이렇게 6에서 3만큼 간 거니까 x좌표가 3이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y좌표가 얼마인지만 알면 충분한 거네. 이해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y좌표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y좌표까지 구해 볼까요? 구하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쌤, 이 장소에 x좌표 알았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이용하면 그만인 거야. x가 3일 때 y좌표가 세모라고 했으니까 약간 유치한가? y 자리에 세모를 넣었고 x 자리에다가 3을 넣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2분의 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편했지만 이 장소가 3,2분의 5였던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직선 만들어 봅시다. 직선은요, 이 장소가 6,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날 거고 3,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거니까 우린 기울기랑 하나의 점만 알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우린 기울기를 구해 봅시다. 기울기는, 자, 세로 쓰기 잘 하시면 됩니다.
누구부터 쓸까? 얘가 낫겠다. 자, 6,0 적어줬고요. 3, 불편해. 2분의 5요. 그 다음에 빼주면 기울기거든요. 누가 봐도 2분의 5 때문에 불편해. 그럴 때는 이 2를 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 스탑. 분모가 3인 거 알고 있어요? 맞아. 분모 3이야. 분자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건데 이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공평하게 분자에다가 분모에다가 똑같이 2를 곱해서 라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여기 6이 있을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얘가 기울기고요. 하나의 점을 알고 있는데 x절편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선을 완성시켜 주게 되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직선 끝나게 된 거지. 이러한 직선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정리해도 괜찮고 이대로 써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 교재 해설지를 보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6분의 5x 전개가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둘 다 정답이니까 뭘 적어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에 있는 거 정리해 주시고 오늘 과제를 드릴 겁니다. 과제는 드디어 이 말 할 때가 왔구나. 교재 끝까지예요.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다 정리가 되면 쌤이 마지막 문제는 보여줄 거예요. 34번 문제는 쌤이 도와줄 거고 나머지는 다 과제로 할 거니까 일단 지금까지 했던 거 칠판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전 최상이라고 나와서 가장 어렵다라고 한 문제들만 뒤에 모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한테 막히는 문제는 없습니다. f는 1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약간 복잡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f10 마이너스 f2 즉 나한테 뭔가 기울기 혹은 저 관계식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쭉 적어보도록 할게요. 분자부터 적어보게 되면은 99가 이렇게 있고 분모의 f100 마이너스 f1이요. 잠깐 뭔가 냄새가 풀풀 느껴집니다. 101 두 개 빼니까 99 나오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다 안 적었지만 우리는 요 모습 99라고 하는 걸 100에서 이렇게 1을 뺀 걸로 적어봤더니 이런 모습이네. 우리 그동안 하던 거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세로 쓰기 하고 있는 그 모습이네. 그쵸? 그거를 뒤집어 놓은 거야. 반대로. 그쵸?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f의 99 마이너스 f 여기는 지금 2라고 나와 있고 분명히 97이라 나와 있는데 97보다 좋은 거는 그냥 99에서 2를 뺐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더 적어보자. 98 F98이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F3을 뺐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98 빼기 3이라고 적으면 그게 95가 될 거니까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대하기 땡땡땡 마지막 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1이고요. 1인데 이따 쓰자. F의 51 마이너스 F50 여기에 1인데 그 51 빼기 50이라고 적자.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파악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박스는 내가 머릿속에만 있구나. 이걸 박스라고 치면은 이렇게 박스들이 총 몇 개인지 여러분이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몇 개를 덧셈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식은 다시 문제를 볼래? 문제. 분자를 관측해보자. 분자 99, 97, 95, 땡땡땡 1이야. 내가 지금 분자만 관측해보니까 몇 개인지 카운팅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덧셈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분자가 99가 있었고 그 다음에 97이 있었고 그 다음 95도 있었고 땡땡땡 이렇게 1까지야. 어떤 규칙이지? 홀수야. 홀수. 차라리 거꾸로 생각해 볼래? 1, 3, 5, 7 땡땡땡 99야. 그럼 생각하자. 우리 자연수라고 하는 게 자연수의 절반이 짝수고 절반이 홀수 아니겠어? 예를 들어 만약에 착한 사람만 보이나? 1, 2, 3, 4, 5, 6, 7, 8 땡땡땡 100까지 있다고 치자. 1부터 100까지는 총 100개의 자연수가 있어. 그 중에 나머지 절반이 짝수, 절반이 홀수인 거니까 내가 지금 적어주는 이 홀수 몇 개 있다 볼 수 있죠? 50개가 되는 거야. 1부터 100까지가 100개인데 그 중에 절반 50개가 짝수, 나머지 50개가 홀수가 된 거니까 오케이. 내가 알았다. 내가 지금 50개를 덧셈하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 박스 친 모습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기울기야. 단 뒤집어져 있는 기울기였다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은 부연 설명 잠깐 하고 갑시다. 여기 살짝만 지우고 부연 설명. 사실은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의 y는 fx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위에 두 점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두 점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 a라고 치자 x좌표가 b라고 치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y좌표가 fa가 될 거고 좀 불편한가? 그냥 하자. 어떻게 쓸까? 그냥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y좌표가 fa가 되는 거고 이 점의 y좌표가 fb가 되는 건데 이제 읽을 수 있으면 돼. a, fa, b, fb 읽을 수 있겠지? a, fa, b, fb요. 내가 지금 적어준 fa라고 하는 건 y좌표거든. x에다가 a를 넣으니까 y좌표가 fa. x 자리에 b를 넣어보니까 y좌표가 fb.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기울기 아니겠어? 한글로 기울기를 작성해보게 되면 누구의 식배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b, fb가 이렇게 있겠고 a, fa가 있다 치면은 이걸 빼주고 빼주면 그게 바로 기울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뒤집었다는 건 기울기가 뒤집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뒤집힌 모습이 쫘라락 나와 있는 거야. 50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이름이 기울기야. 얘도 기울기, 얘도 기울기, 얘도 기울기. 근데 어차피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어때요? 항상 똑같아, 일정해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케이 알겠어. 예를 들어 이 친구의 모습 자체가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끼리 기울기를 m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의 기울기 m. 그러면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땡땡땡 m까지의 결과가 문제에서 100이라고 하셨거든. 정확하게 m이라 말할 수가 없네. 왜냐면은 이건 기울기가 뒤집혀 있는 거야. m분의 1, m분의 1, m분의 1, 땡땡땡 m분의 1.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네. 아, 오케이. 기울기가 뒤집혀 있는 모습이 50개가 있었는데 거기까지가 100이었다라고 내가 돌려 말했던 거지. 따라서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2분의 1이니까 m값이 얼마였던 거예요? 이렇게 m값이 2였구나를 처리할 수 있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m값이 2가 되면 좀 곤란하지. 2분의 1은 인데 내가 잘못 말했나? 미안. m값이 2분의 1이요. 이렇게 잘못 말했어. 그래서 끝났어.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정답을 구하라 했거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마무리 지어줄 거냐면은 이렇게 마무리할까? 착한 사람만 보이게끔. 이걸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10에서 1을 빼줄 거야. 10, F10, 2, F2 뺄 건데 사실 내 맘대로 분모에 8을 적었기 때문에 없던 거잖아. 이 모습은 없던 거니까 곱하기 얼마 해야 될까? 8 해줘야겠지. 이해돼요? 없던 거니까 곱해줘야 약분하고 원래 모습 나오는 건데 잘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 쌤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부분은 세 글자로 기울기야. 10, F10, 2, F2 기울기라고.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어. 박스 친 모습이 2분의 1이었으니까 문제의 정답은 4였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정답이 4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울기 뒤집어져 있는 거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땡땡땡 n분의 1이 50개 있는 거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n분의 1이 50개 있어. 거기까지가 100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m값이 2분의 1이었어. 라고 하시면서 저 구하라고 하는 F10 마이너스 F2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분모에다가 10에서 1을 뺀 다음에 없던 거니까 8을 곱해서 이 결과가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곱해주면 4다라고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지. 조금 어려웠네요, 이 문제는. 한번 정리한 시간 가져보고 과제는 교재 끝까지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정리합시다.